여기에서는 상수 개수를 가지는 이게 동차 선형 상미방에 대해서 그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책에서는 제차 선형 상미방이라고도 하고 동차 선형 상미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에서도 했지만은 선형 상미방의 일반적인 형식은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 of x y 프라임 플러스 q of x y 이퀄 r of x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형 상미방이 되려면은 y 프라임에 곱해져 있는 이항, 그 다음에 y에 곱해져 있는 이항과 우항에 있는 이항이 모두 다 x만의 함수여야 됩니다. 이게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만약에 우변이 여기가 x만의 함수가 아니고 0이면은 동차 선형 상미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제차 선형 상미방이라고도 합니다. 동차 선형 상미방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우변이 0이 돼야지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여기 p와 q가 같이 x만의 함수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수일 때 상수 개수를 갖는 이게 동차 선형 상미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것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 개수를 여기에서와 같이 a와 b로 표시를 하고요. a라고 b로 표시를 하고 일반적으로 상수 개수를 갖는 이게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 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수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y 이퀄 exponential kx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k라는 이 지수의 지수부에서의 k라는 상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해에서 미지의 상수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해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한번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k exponential k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하면은 k 제곱이 되겠죠. k 제곱 exponential k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y 더블 프라임에다가 대입을 하고 이거를 y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exponential kx 항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exponential kx 항으로 나눠주면은 이와 같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 원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러한 상수 개수를 갖는 이게 동차 선형 상미방의 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에서 모르는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이거를 이제 특성 방정식 혹은 어떤 책에서는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특성 방정식이나 보조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근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공식은 근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해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두 번째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여기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 제곱 마이너스 4b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판별식이 0이냐 0보다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은 이 특성 방정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게 되고 0인 경우에는 뭐 중근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켤레복 소스인 허수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의 경우에 따라서 이 미음 방정식의 해의 형태가 미음 방정식 해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상계수를 가지는 이게 동차 선형 상미음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냐 중근이냐 또는 허근이냐에 따라서 이 미음 방정식의 해의 폼이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특성 방정식의 해를 두 개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그렇게 구한 K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로 K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각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두 개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얻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모두 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보면은 이 두 개의 함수는 K1과 K2가 다르다면은 서로 선형 독립이 됩니다. 두 개의 함수는 선형 독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하나의 함수에다가 상수로 곱했을 때 다른 함수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하나의 이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로 곱해도 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K1하고 K2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x라는 함수하고 exponential ex라는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이거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선형 독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함수 첫 번째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더라도 두 번째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미분 방정식 해의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 두 개의 서로 독립인 기저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결합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하고 두 번째 함수에다가 다른 상수 c를 곱해서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서로 더한 거를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값이 두 개 이상 주어진다면은 여기 있는 상수 C1과 C2를 특정한 상수로 특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수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1번을 보면은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by 이코르 0의 형태를 가지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a가 지금 0이고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여기는 a가 지금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래서 이거의 특성 방정식은 개수만 알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코르 0입니다.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인데요. 개수를 그대로 써주면 되죠. y'의 개수를 k의 1승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상수항의 개수로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같은 거를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에도 특성 방정식을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코르 0 이라고 개수를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성 방정식의 해는 k는
하나는 플러스 1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 y of x는 c1 exponential k1x죠. k1x인데 첫 번째 k1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c2 exponential 두 번째 k2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c1과 c2는 임의의 상수고요. 그래서 이 y of x라는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가 됩니다.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를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회가 됩니다. 예,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계수를 가지는 이게 선형 상미방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반해를 구하려면 반드시 특성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특성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수만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코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이 미분 방정식의 이제 특성 방정식인데요. 개수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인데 특성 방정식을 세울 때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코르 0 이렇게 바로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개수만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k-2 곱하기 k 플러스 1 이코르 0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k1은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일반의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y of x는 c1 exponential 첫 번째 k1이 2니까요. 2x고 그 다음에 c2 exponential 두 번째 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점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값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초기값은 x가 0일 때 y가 4인 경우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exponential 2x나 exponential 마이너스 x는 전부 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c1 플러스 c2만 남게 되죠. 이게 초기 조건에 의해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 x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미분은 이것만 앞으로 x의 개수만 앞으로 빼주면 되죠. 2c1 익스포넨셜 2x 마이너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경우도 마이너스 1만 앞으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함수는 전부 다 1이 되니까요. 2c1 마이너스 c2만 남게 됩니다. 이게 초기 조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은 C1하고 C2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2가 부호가 반대니까요. 두 식을 더하면은 3C1 이코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두 식을 더하면은 3C1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C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2는 4에서 C1을 빼주면 되니까 3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대입을 하면은 이거의 특수에는 y of x는 C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익스포넨셜 2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해줍니다. 예. 이 해가 이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군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어떤 미분 방정식을 고려를 하고 있냐면은 상계수를 가지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고려를 하고 있죠. ay 프라임 플러스 by 이코르 0이라는 ab가 상수입니다. 상수 개수를 가지는 이게 선형 상미방, 동차 상미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의 특성 방정식은 k제곱 플러스 a k 플러스 b 이코르 0이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이전에는 특성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0이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독립인 해 함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저 중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서로 독립인 두 번째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첫 번째 해에다가 x로 곱한 이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5번 식으로 나타낸 이 y1이라는 함수하고 y2라는 함수는 서로 독립이죠. 네. 서로 선형 독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선형 독립이려면은 하나의 함수에다가 상수로 곱했을 때 다른 하나의 함수가 될 수가 없으면은 서로 독립인 경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로 곱해도 이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로 독립인 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근을 이용해서 y1을 구하고요. 중근이 이제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로 곱하면은 두 번째 해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y1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뭐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y2도 이점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는 이 대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y2를 한번 미분을 하고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kx, 요 함수가 과연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미분을 하면은 kx 익스포넨셜 kx가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걸 한 번 미분하면은 곱의 미분이니까요. 곱의 미분이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 한번 이거 뒤에 거를 미분하면 이게 되죠. 앞에 거를 미분하면은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 되니까요. 익스포넨셜 kx가 이렇게 붙어야지 됩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kx 그 다음에 플러스 kx 익스포넨셜 kx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면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k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k제곱 x 익스포넨셜 kx,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은 2k 익스포넨셜 kx가 되죠. 예. 그래서 이 y2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려면은 y2의 더블 프라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y2 프라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요. y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하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예, 대입을 하면은요, y 더블 프라임이 이거죠. 그래서 k 제곱 x 익스포넨셜 kx 플러스 2k 익스포넨셜 kx, 이게 이제 y2 더블 프라임이 되고요. 플러스 a y2의 프라임을 곱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익스포넨셜 kx 플러스 k x 익스포넨셜 k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y2를 하면은 x 익스포넨셜 kx, 이게 과연 0이 되느냐. 이게 0이 되면은 이 y2x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거는 이제 아직 모르니까요.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kx 항이 일단 공통으로 뽑아질 수 있는 게 몇 개가 보입니다. 먼저 여기 지금 k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a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죠. x 곱하기 익스포넨셜 kx 항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묶어지고요. 나머지 항이 지금 이거고요.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나머지 항이 지금 이겁니다. 2k 익스포넨셜 kx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 남았죠. 플러스 a 익스포넨셜 kx. 이것도 보면은 익스포넨셜 kx 항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지금 특성 방정식이죠. 이 특성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은 0입니다. k가 지금 이 특성 방정식이 해니까요. 이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가 중근이 마이너스 2분의 a라 그랬죠.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지금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y2라는 함수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거는 이 y2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는 걸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1하고 y2 서로 독립인 두 개의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두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결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함수에다 어떤 상수로 곱하고 두 번째 함수에다 상수로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한 거를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3번을 보면은 이거의 특성 방정식은 지금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코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중근을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k-1 제곱 이코르 0이니까 k는 1이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예, 중근을 갖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저함수는 exponential 1이니까요. x가 되고요. 두 번째 기저함수는 방금 설명한 대로 여기다가 x로 곱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함수에다 x로 곱하면 두 번째 기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에는 c1 exponential x 플러스 c2 x exponential x 이게 이제 점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여기는 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바로 이제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이코르 0이 되죠. 이것도 보면은 k 플러스 4의 제곱 이코르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k는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저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4x고요. 두 번째 기저함수가 여기다가 x로 곱한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반에는 이 미분 방정식 일반에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4x 플러스 c2x exponential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네,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해를 금방 쉽게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미분 방정식 이러한 형태를 갖는 미분 방정식의 해인데요. 지금 특성 방정식이 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코르 0이 되죠. 이제
앞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수를 갖는 경우, 그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K근을 구해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4B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허수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요,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이제 실수부호고 이거를 시그마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허수부호고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K는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됩니다. J 오메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시그마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오메가는 2분의 루트 4B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죠, 익스포넨셜 K1X, K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X가 되고요. 두 번째 기전은 K2X, 익스포넨셜 K2X가 되겠죠. 익스포넨셜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선형 독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수부에 여기 있는 K1하고 K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로 곱하더라도 두 번째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선형 독립이고요. 앞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두 개의 서로 선형 결합으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지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죠.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회는 전체적으로 허수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허수함수로 두지 않고 실수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부터 실수함수를 유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복수 함수를 실수함수로 바꾸기 위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일러 공식이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 가 뭐하고 같냐면은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X하고 같다. 이게 이제 오일러 공식입니다. 예. 여기 J 허수에 곱해져 있는 오메가 X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오일러 공식인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원래 일반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K1하고 K2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은 C1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시그마 J 오메가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시그마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다 X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그마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를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X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코사인 오메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X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J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X가 되겠죠. 예.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X하고 코사인 오메가 X하고는 서로 같습니다. 삼각함수의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J인 사인 오메가 X 이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 대신에 이 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X 대신에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 코사인 오메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C1 플러스 C2고요.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JC1 마이너스 JC2가 됩니다. 그래서 C1 플러스 C2를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로운 상수 A로 정의를 하고요. A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JC1 마이너스 JC2를 새로운 상수 B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일반에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by 이코르 0이라는 이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 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코르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수를 가질 때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해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그마는 허근의 실수부죠. 예.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허수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성 방정식의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구할 수 있으면은 실수부 대신에 여기 시그마를 대입을 하면 되고요. 허수부에 여기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오메가가 여기는 이제 두 군데가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에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이 문제가 좀 허근을 갖는 경우 같은데요.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k의 제곱 플러스 1 이코르 0입니다. 예. 여기가 y''이 아니고 그냥 y니까 k 제곱 플러스 1이 맞죠. 그래서 k를 구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예. 제곱에서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부가 보다시피 0이고 허수부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0, 그 다음에 오메가가 1인 경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방금 전에 설명한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일반의 y of x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x였죠.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 of x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x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x 이렇게 됩니다. a, b는 이제 상수고요. 근데 시그마가 이 경우에 0, 오메가가 1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시그마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 시그마 x는 그냥 1이 되네요.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가 1이죠. x 그 다음에 b 사인 x 이게 이제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하고 b는 이제 상수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 두 개를 가지고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죠. 그러니까 a만 남습니다. a가 지금 3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y of x를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이거는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x는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러니까 b만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b가 마이너스 0.5란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특수에가 저 미분 방식의 특수에는 a가 3이니까요. 3 코사인 x 마이너스 0.5 사인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미분 방식의 특수에가 됩니다. 예, 이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을 보면은 이제 이 미분 방정식만 보고 특성 방정식을 계수만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바로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이코르 0입니다. 예. 이거 특성 방정식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실수로 k제곱 플러스 k 이코르 0이 아니냐 이렇게 실수로 하기가 쉬운데 여기 y''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k가 맞는데요. 그냥 y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이 돼야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3y' 이코르 0이다. 그럼 이거는 특성 방정식 k제곱 플러스 3k가 됩니다. 3k 이코르 0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y''이 붙어있지, 여기에 프라임이 붙어있지 않다면은 그냥 3이 되겠죠. 이거는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6번 이거를 풀면은 근해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이니까요. 4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j 여기 36이 6의 제곱이니까 2분의 6 하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하고 오메가를 구했기 때문에 일반에는 공식에다가만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일반의 y of x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x죠. 근데 시그마가 1이니까 그냥 x입니다. 그 다음에 a 코사인 오메가 x인데 오메가는 3입니다. 3x 플러스 b 사인 3x 이게 이 6번 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심파이 파이썬 모듈인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손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었는데 심파이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한 선형 미분 방정식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윈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여기 옵션을 조절하면은 윈파이썬의 아이파이썬 쉘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심파이 모듈이 임포트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XY하고 GT는 대수기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KMN하고 KMN은 이제 종수 대수기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FGH는 함수 대수기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처음에 이제 임포트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미분 방정식을 입력을 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함수가 dissolv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issolve라는 함수 도움말을 보고 싶으면은 dissolve 다음에 아이파이썬 쉘에서는 이렇게 뒤에다 물음표를 붙여주면은 바로 이렇게 도움말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dissolve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미분 방정식을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그 함수의 미분을 파이썬 심파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y of x가 이제
x에 대한 함수인 y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y of x하고 .diff 하고 가로를 쳐주면은 이거는 이제 1차 미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ff 가로 열고 x, 2는 2차 미분, 그 다음에 이 숫자만 바꿔주면 이제 3차 미분, 이런 식으로 미분항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식 y 프라임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수식을 심파이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은 y 가로 열고 x .diff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저 함수 저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예. 디솔브 먼저 디솔브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미분 방정식을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y of x .diff 마이너스 코사인 x 콤마하고 두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y of x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쳐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인자가 뭐를 나타내냐면은 방금 설명했듯이 y 프라임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이코르 0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입력을 한 겁니다. 예. 이 우변이 0인 미분 방정식의 좌변을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준 거고 두 번째 인자로는 구하고자 하는 함수 y of x를 입력을 시켜주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죠.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윈파이썬이 없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상에서 저거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live.sympy.org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은 심파이 명령어를 즉석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상에서 로컬 PC 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속도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리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명령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XYGT 하고 KMN, FGH 대수기호가 미리 로드가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플러스 ky 이코르 1이라는 아주 간단한 대수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입력을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변이 1인 미분 방정식으로 우변이 이렇게 0인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좌변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솔브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디솔브 아까 y 프라임이었죠. y of x y 가로 열고 x 점 diff 좀 키우겠습니다. diff 하면은 y 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y of 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디솔브 함수의 첫 번째 인자고요. 두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y of x니까 함수를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치면은 좀 기다려야 되죠. 상당히 느립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내 명령어가 서버 쪽으로 가서 서버에서 푼 다음에 결과를 되돌려주기 때문에 로컬 PC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느리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는 대수기호죠. 대수기호를 그대로 썼고요. 그러니까 대수기호가 포함된 미분 방정식도 얼마든지 풀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1은 적분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솔브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1차 미분, 간단한 1차 미분식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윈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아까 풀었던 이계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을 먼저 풀어보면요. dissolve 그 다음에 이계 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y of x diff x, 2 이렇게 하면은 y of x라는 함수의 x에 대한 이계 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파이에서는 마이너스 y of x, 구하려고 하는 함수를 두 번째 임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아까 구했던 답하고 동일한 일반회로 구해줬죠. 이 경우는 이제 특성 방정식이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입니다. 2번을 풀어보면요. 2번은 y 더블 프라임 여기 부만 틀리네요. 플러스 y이죠. 네. 2번은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죠.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인 오메가가 1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C1 sin x 플러스 C2 코사인 x라고 일반회를 정확하게 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파이에서 예를 들어서 y of x라는 함수의 1차 미분은 .diff 그 다음에 2차 미분은 .diff x, 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3차 미분, 고차 미분도 여기 이제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분항을 입력을 하는데 표현식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dy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y of x diff 이렇게 대입을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길게 입력하는 대신에 dy라는 짧은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수 d2y를 d2y라는 변수를 잡아가지고 y의 x에 대한 이계 미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대입을 해 놓으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입력을 하는 대신에 이 변수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식을 한번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dissolve d2y였죠. y 더블 프라임 d2y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dy 플러스 y를 입력할 때 y of x라고 이제 전체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y of x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해가 구해지죠. 이 경우는 아까도 풀었지만은 특성 방정식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코르 0 그래서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저함수가 exponential x하고 x 곱하기 exponential x였죠. 그래서 일반에는 이거 두 개의 선형결합이죠. 네, 정확하게 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라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똑같습니다. 4번은 d2y 마이너스 dy 마이너스 2 곱하기 y of x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잘못 입력했네요.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 4번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변이 0인 경우에는 좌변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그대로 입력이 돼 있죠.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거는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네요.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1과 특성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반해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8이고 8 곱하기 표시 8 곱하기 기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6y가 됩니다. 네. 이것도 아까 풀 때 중구 잘못됐네요. 여기가 플러스가 빠졌죠. 중근을 갖는
경우였죠. 예,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일반회로 구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번도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죠.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복소근을 갖는 경우네요. 예. 아까 풀었지만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이코르 0 이게 특성 방정식이고요. k가 1 플러스 마이너스 j 3인 경우네요. 오메가가 3인 경우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일반회를 구한 것을 구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심파이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제 디솔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일반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